후지산 등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후지산은 해발 3776m로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일본의 상징이며 신령이 사는 산이라 하여 신성시 되어 왔습니다. 후지산은 도쿄와 근접해 있는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의 경계지역으로서 태평양 연안에 인접해 있습니다. 후지산에는 4개의 등산로가 있는데 가장 북쪽에는 요시다 등산로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서바시리 등산로, 고텐바 등산로, 후지노미야 등산로가 있습니다. 4개의 등산로 중 요시다 등산로, 후지노미야 등산로 순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이번 등반은 3일 동안의 북알프스 등반 후 후지산 일출을 구경하기 위하여 후지노미야 등산로를 이용하여 18시에 해발 2400m의 오한목에서 출발합니다. 오한목을 통과하자마자 화산 암석 위에 광활하게 펼쳐진 연초록과 끝없이 올라가는 능선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후지노미야 등산로는 5km로서 5시간이 소요되고 하산할 때에는 3시간 반이 소요되며 6개의 산장이 있고 경사도가 심합니다. 이 코스는 후지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루가만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 장관을 한눈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후지산은 7월 1일 입산 개방부터 8월 말 등산 기간을 마감하는 의식이 있을 때까지 여름 산행 기간 동안 매년 30만 명 가까운 등산객이 찾고 있습니다. 화면처럼 용암이 부서진 자갈길을 따라 걸으면서 화석에서 자란 연초록의 작은 나무들을 감상하면서 약 20분 정도 이동하면 해발 2490m의 6한목에 도착합니다. 6한목을 지나서 7한목 고라이코 산장으로 이동하는데 점점 경사가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후지산 등반은 두 번째로서 2년 전에 이것을 통과할 때에는 비를 맞고 지나갔는데 이번에도 후지산 날씨가 어떻게 변동을 부릴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도 후지산을 올라가면서 서너 개의 구름대를 통과하여 지나갔는데 다행히도 아주 맑은 일출 모습과 후지산 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르막 끝부분에서 불빛이 밝혀지고 있네요. 저곳은 신칠 한목으로서 오늘 숙식을 해결할 산장입니다. 산장을 코앞에 두고 기상변화로 비가 내립니다. 우중 속에서 비를 적게 맞고 산장에 도착했는데 아마 저 팀들은 원조 7한목을 숙식 장소로 정하였나 봅니다. 산장에서 식사를 하고 3시간 정도 눈을 붙인 후 1시에 정상으로 출발합니다. 저녁 때 우중에도 불구하고 24시에
하늘을 보니 아주 맑아 오늘은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칠한목을 지나면서 해발 3010m에 올랐었고 이제부터 고산병을 조심합니다. 팔한목 3250m에 도착하니 모두 정상으로 올라갔는지 허전하기만 하네요. 산우님 한 명이 따라오지 못해 쉬도록 하고 구한목 3460m로 고도를 높여 갑니다. 구한목 명물 중의 하나는 호박죽 종류인데 이를 먹는 이유는 고산병 적응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구한목에서 대기하던 산우님들이 일출 시간에 맞추어서 거의 같은 시간에 출발함에 따라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출을 보기 위해 개별적으로 이동하여 9.5한목 3590m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120m를 오르는 모습이 장관이며 산 아래에는 마을 불빛이 보입니다. 후지산 정상에는 많은 산우님들이 도착해 있고 신사의 대문에 도착하니 동쪽에는 여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산우님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끝이 보이지 않네요. 2년 전에는 팀원들과 같이 오다가 마지막에 급히 혼자 올라와서 가장 좋은 포토존의 옆 능선에서 일출을 구경했는데 오늘은 최고의 포토존에서 마음껏 일출을 즐길 것입니다. 밤새도록 후레쉬 불빛만 보고 올라왔는데 여명이 시작되면서 산하가 하나씩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동안의 피로가 모두 잊혀져 버립니다. 최고의 포토존에서 본 일출전 후지산 분화구의 전경인데 검고 붉은 화산석과 흰색의 만년설이 뒤섞여 있어서 마치 혹성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매우 이색적으로 느껴집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붉어지면서 장엄한 후지산 정상, 즉 겐가미네봉이 뚜렷해지며 산우님들은 멋진 일출 장면을 관망하기 위해 저마다 좋은 위치를 잡고 일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이 반쯤 정도 솟아올랐을 때 장엄한 일출의 길을 받아 건강관리와 안전산행에 대한 나만의 소원 성취를 조용히 빌어봅니다. 태양이 솟아오를수록 온 천하가 더욱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으며 완전히 솟아오르니 후지산 아래의 산야가 보이며 이를 배경으로 구름들이 특이한 모습을 자아내면서 새로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멋진
후지산 일출 장관을 마음껏 즐겼으니 후지산 정상 등반 기념으로 카스를 한잔하고 분화구 주변을 탐방해 봅니다. 후지산 정상 분화구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을 오하찌 마구리라 하며 일주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백두산 천지는 초록으로 빛나는 호수로서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데 반해 후지산 정상은 단순한 분화구로 조촐하게 느껴집니다. 먼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후지산은 원추형 모양이며 약 1만 년 전에 일어난 세 번째 분화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1707년을 마지막으로 폭발한 후 휴화산으로서 밑부분의 둘레가 약 125km에 이릅니다. 과거 후지산은 신이 사는 산으로서 사람들의 입산을 금기시하였으며 따라서 신령의 몸인 후지산을 멀리서 배려하며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서 북쪽에 신사의 큰 기둥을 세웠고 남쪽 오척하 구릉에는 센겐 신사가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지산 분화연대를 고정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781년 속 일본기에 분화 관련 기록이 있으며 이후 800년과 802년도의 엔나쿠 분화, 864년 조간 대분화가 일어났고 1707년 호에이 대분화 이후로는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707년 호에이 대분화 시 화산 연기가 성층권에 도달해 도쿄, 당시 에도까지 많은 화산재가 쌓였다고 합니다. 화면 지그재그 길은 고텐바 등산 코스로서 거리가 길고 고도차가 심하여 후지산 경험자에게 적합합니다. 요시다 등산로 정상의 북쪽 신사구역 봉우리에서는 겐게미네 봉의 반대편에서 분화구 전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분화구 주변에는 조주가답게 후지산 정상인 겐가미네봉, 3756m의 하쿠산 닷게 등 3개의 주요 봉우리가 있습니다. 후지산 정상은 한여름에도 기온이 약 5.6도이고 최고 기온이 15도를 넘는 일이 없으며 연간 200일 이상은 한겨울 날씨처럼 춥고 기록적인 최저 기온은 영하 38도가 되므로 방한 도구가 필수적입니다. 후지산 정상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91m, 시속 328km이므로 신사구역 주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돌담을 쌓아 건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돌담길 안에서는 각종 기념품 등을 거래하는 모습이 마치 재래시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단부에는 멋진 구름 전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사 입구
나무기둥에서는 요시다 등산로와 분화구 내부로 가는 갈림길이 있는데 분화구 내부로 탐사를 시작합니다. 분화구 내부 탐방길로 내려서자 조금 전 올랐던 주변 봉우리들이 높게만 느껴지고 분화구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으나 바람이 불지 않아 쾌쾌한 화산재 냄새가 물씬 풍겨집니다. 일본 열도 중심부에 있는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던 시기는 1707년 호에이 분화로서 큰 지진이 일어난 지 불과 49일 만에 일어났고 그 이후로 300년 동안 침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지난 1200년 동안 11차례나 분화했지만 이번처럼 오랜 평온을 유지한 적이 없었으므로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화가 잦은 화산은 가스가 적당히 빠져나가 대규모 분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는 반면 이전 분화와의 간격이 큰 후지산의 경우 일단 분화하면 대규모 분화가 될 가능성이 크며 가까운 미래에 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화산학자가 100%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후지산에서 내린 비나 눈은 오랜 세월을 거쳐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기타 강의 복류수는 일본 3대 청정수로 유명하며 하루 용출량이 약 110만 톤, 수온은 연중 약 15도씨를 유지하며 환경청의 명수 100선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내부 탐방로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분화구와 주변 경관을 음미하면서 주변 탐방로로 올라갑니다. 순환 탐방로에 오르니 아침 햇살에 의해 하단부 운무 위에 후지산 전체 그림자가 새겨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네요. 현재 위치는 겐가 미네봉으로 가기 직전의 조망 지점으로서 구름 위에 펼쳐진 행운의 후지산 음영과 주변 산야들이 구름과 어우러진 서쪽 전경을 조망할 수 있고 저 멀리 횡으로 길게 펼쳐진 나말버스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우뚝 솟은 나말버스가 후지산을 반기는 듯하여 나말버스 전경을 가까이 당겨보니 일본 제2봉인 기타다케와 제4봉 아이노봉이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바로 옆에 있는 용암석으로 이동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마주보고 있는 나말버스의 환상적인 여름 야생초 매력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 웅장한 자태를 감상해 봅니다. 후지산 정상 겐가 미네봉 3776m를 지척에 두고 산우님들이 쉽게 발길을 옮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오늘의 축복받은 맑은 날씨와 후지산이 만들어낸
대자연의 창조 예술품이 모든 등산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닐까요? 후지산은 원추형 고리봉으로서 습기를 머금은 바람과 직접 부딪히면서 특징적인 구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특히 삿갓 구름과 렌저 구름은 후지산 이외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러한 구름의 형태를 보고 날씨를 예측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멋진 풍경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후지산 정상인 갱가민해봉으로 이동합니다. 지나온 분화구 내부 탐방로와 순환 탐방로가 새로운 각도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3776m 갱가민해봉에 오르는데 화산석 자갈길로 순탄하지 않고 가까이서 본 정상 용암석이 더욱 붉게 빛나네요. 정상 갱가민해봉 입구에서는 인증샷을 위해 줄을 서서 약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므로 등산팀 동료들과의 시간 조율을 잘 해야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지나온 주변 전경과 분화구를 조망해 봅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후지산 정상 3776m에서 인증샷을 남긴 후 산 아래에 펼쳐진 멋진 전경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정상 하산길도 용암석 자갈로 매우 미끄럽지만 가까이서 보는 분화구의 모습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망합니다. 산 아래를 굽어보고 고개를 들어보니 새벽에 올라온 등산로 정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일 뿐만 아니라 해발 3776m의 산자락이 부채살 모양으로 펼쳐진 듯한 원추형의 아름다운 모습은 일본의 상징으로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기슭을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나 여기저기 흩어진 거리들, 갖가지 레저 시설, 많은 축제 등 후지산이 가진 매력도 많아 최고의 일본 여행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산로 정상 부근의 신사지역을 지나 조망바위에 오르면 새벽에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용암류에 식물이 자라기까지 700년이 소요되고 하단부 나무가 현재와 같은 거목으로 성장하려면 약 300년 이상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하단부 수목이 지금의 숲 형태를 갖추기까지 약 100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지노미야 등산로 정상에서 후지산의 마지막 전경을 감상하고 하산합니다. 신사의 입구 나무 기둥과 정상부 돌담을 다시 되돌아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풀람폭이 없는 용암석, 그야말로 죽은 땅이 오한목
2400m까지 끝없이 펼쳐져 있네요. 후지산 부근에는 화산 활동에 의해 풍열이나 빙열이라고 하는 용암 동굴이 많이 만들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일본 최고봉에 위치한 스바시리 타이나이 동굴, 총 길이 2139m에 이르는 미처이케 동굴, 일본의 천년 기념물인 사이코 박쥐 동굴 등이 유명합니다. 하산 도중 뒤를 돌아보니 후지산 정상은 구름에 덮이면서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3590m 9.5한목 산장이 보입니다. 몇 개의 구름층이 후지산 중턱에 걸쳐서 멋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어두운 새벽에 구경도 못하고 지나쳤던 9.5한목 3590m 문화척키 산장인데, 지붕 위의 돌과 구조물을 보면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를 짐작할 수 있네요. 하산 중에 산장을 올려보니 석축이 마치 용암석 위에 쌓아올린 큰 성곽처럼 보입니다. 구름이 이제는 구한목의 중턱에도 가득하게 생성되어 위로 솟구쳐 올라오고 있으며, 하단부의 시야를 완전 차단하여 초록색 멋진 풍경을 더 이상 구경할 수 없네요. 반면 정상은 다시 맑아져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상 변화가 매우 심하게 전개됨을 느낍니다. 등산객들도 잠시 발을 멈추고 신비로운 기상 변화에 대해 구경을 하면서 자연에 심취해 보는 것 같습니다. 구한목 산장 지붕이 보이는 곳인데, 옆에 있는 만년설이 하산의 더위를 식혀줍니다. 대칭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산 꼭대기가 눈으로 덮인 이 원뿔형의 화산은 예술적 창작 활동의 모티브가 되어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상의 날씨가 맑아지면서 구한목이 지척에서 보입니다. 구한목에 도착하여 지붕을 보니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두워서 보지 못한 구한목 3460m 만년설 산장을 세밀히 살펴보는데, 새벽에 등산객들로 붐비던 모습과는 달리 아주 한산하게 느껴집니다. 산 아래 팔한목 부근에는 끊임없이 기상 변화를 일으키면서 구름을 생성하는데, 지나온 구한목 돌담이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하산 중 통나무 기둥 홈에 동전을 끼워 안전산행을 빌어봅니다. 후지산은 해발 3776m이므로 지상의 온도와 산 정상의 온도가 20도에서 25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등반 시에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정상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풀 한 폭이 볼 수 없었는데, 팔항목 부근에 도착하니 처음으로
연초록의 수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화면의 새는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뇌조라고 하는데 날지 못하고 수목 아래에 둥지를 털고 생활하는데 수목이 자라는 지역이라 서서히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팔한목, 해발 3250m, 이케다간 산장 모습인데 새벽에 한 산우님이 이 부근에서 고산병을 느끼기 시작한 곳이며 여기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계가 청명하여 오한목까지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네요. 한때 후지산은 여성의 출입을 통제하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여름 산행 시즌이 되면 많은 젊은 여성들이 후지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산할수록 연초록 수목들이 빈도가 많아지고 있어 용암석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하여 살펴보니 줄기의 몇 배나 되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 후지산을 한번 오르면 평생토록 영리한 사람이 되나 두 번 오르면 미칠 것이다 라고 하니 여러분들은 저처럼 두 번 오르지 말고 단 한 번만 오르기 바랍니다. 후지산 산 기슭에는 후지산 분화로 생긴 5개의 호수가 있는데 이 중 가와구치 호수는 잔잔한 수면 위에 후지산의 영상이 거꾸로 비치는 모습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끊이지 않는 등산 행렬 속에 묻혀 내려가다 보니 어느덧 7한목 3010m에 도착하였습니다. 7한목까지 한참 내려왔다고 생각드는데 아직도 해발 3010m이네요. 그래도 해발 3000m 주변에는 연초록 수목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넓게 서식하고 있어서 마치 푸른 들판을 연상하게 합니다. 7한목이 까마득히 보이는 곳까지 내려와서 주변을 살펴보니 초록색 풀밭 속의 하산 등산로가 선명하고 어느덧 주변 산능선이 보이며 바로 신칠한목 지붕도 보입니다. 후지산이나 일본 북알프스 등의 고산지대에서는 통상 2500m를 수목 한계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상 고산지대에서는 섬잣나무와 같은 수목이 강풍에 견디다 못해 땅에 붙어 서식하고 있습니다. 7한목이 멀어지면서 하단부의 6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만의 느낌인가요? 내려올수록 연초록의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 푸르름이 더해져 마치 녹차밭 속을 걷는 느낌이 드네요. 후지산은 자체가 지닌 명산으로서의 경관, 후지산 신앙이라는 문화적 전통, 예술작품 원천 등으로 후지산 고유의 가치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지산 주변에는 9개의 가라하 숲과
용암 동굴 등이 있고 후지 하코네이저 국립공원이 특별 명성지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아오키 가라아 숲은 864년에 일어난 대분화의 용암류 위에 형성된 원시림으로서 일본의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한목을 지나 용암석 자갈길에 따라 주변 경관을 구경하면서 하산하니 어느덧 후지노미야 등산로 입구인 5한목 해발 2400m에 도착합니다. 장시간 동안 후지산 등반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